똑같아요. 지금도 심성적으로 좀 성숙하면은 남북이 그런 쇼 같은 건 좀 지금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역시 우리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월의 그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바로 그건데. 말하자면 무슨 성동대교 무너졌다. 또 무슨 백화점 무너졌다. 한동안 며칠이에요, 며칠. 또로로로 하고 그 다음에 금방 잊어버려요. 서울은 만원이다. 어느새 초연음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금년 봄 들어서 오래간만에 데모가 없어서인가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어 바야흐로 서울거리는 폭발을 할 듯하였다. 서울 사람들이란 원래가 입만 백가지고 극성이어서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타박, 하면 한다고 무슨 흠이라도 잡아서 타박. 저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메고 유원지로나 나돌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갖은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다. 거기에서 보면 처음으로 아파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아파트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가 1962년에 건설한 대단위 아파트죠. 마포 아파트라고요. 그 마포 아파트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망원동에서 마포 아파트를 쳐다보며 서울로 상경한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표현만 하더라도 마포 아파트는 적어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동네. 그러니까 여전히 처음에 들어선 높은 아파트는 뭔가 도시 풍경에서 괴물처럼 보이거나 혹은 자잘한 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곳과는 달리 썰렁한 또는 비인간적인 그런 표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죠. 그러던 것이 뭐 지금 딱 40년 좀 지난 지금에는 우리나라 총 주택수의 45% 이상이 아파트로 변하는 그런 어떤 격세지감 같은 것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혀. 예.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저 마포에 그 아파트라는 게 마포. 그게 처음 내 기억이 돼요. 저기 우리 그 원로 작가이던 최정희 씨가 거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라는 곳이 있나 보다. 어제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내가 아파트에 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도 이제 아파트 그때 청약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아파트를 왜 동경하게 됐느냐. 이거는 저는 저의 경험도 그렇지만 제 또래 그때 아파트로 한참 이동하고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연탄하고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살던 집도 보문동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로선 꽤 괜찮은 집, 한 50평 정도의 대지에 뭐 20몇 평, 그러고 방이 5개나 있는 집이고 뭐 이런데 그 방방에 연탄을 가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때 오일 쇼크 뭐 이런 거 있으면서 이제 그 연탄도 질이 나빠지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 교통사고로 사람 죽는 것만큼 연탄가스로 많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여러 방에 내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자기 방에서 자는데 그 밑에 살인가스를 깔고 잔다는 게 아파트는 연탄을 안 갖고 중앙난방 그것이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당시에 보면은 AFKN에 이렇게 보면 AFKN의 그 주한미군들도 일부 그 민간 그 단독주택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AFKN의 그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연탄 온돌, 그 연탄 깨서 새는 거 주의하라는 그 정도로 그 연탄 깨서 사고가 좀 잦았죠. 그 연탄 뗄 적에 그 방이 5이면 그 연탄재가 오죽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쓰레기차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놨다가 쓰레기차가 거기까지 오면은 막 들고 나가서 이걸 이 트럭에 올리면 막 그 양동이 같은데 그러면 트럭에서 그걸 받고는 막 그때 그 받은 사람들이 탁 던지면 양동이도 찌그러지고 사과깨짝에다 담아가지고 가면 그것도 그런데 아파트에 가니까 물론 연탄재는 안 나오지만 모든 쓰레기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쓰레기통 속에만 집어넣으면 쫙 없어지는데 그 두 가지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환상적이다 그런 얘기를 이 동네 살던 분이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내가 이렇게 팔자가 좋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요렇게 나가면 지하철이 있고, 요렇게 나가면 또 2호선이 있고 3호선이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가까이에 있고 뭐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음식이 배달하면 다 오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벌을 안 받나, 그럴 정도로 편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무수히 직립한 아파트와 그 사이로 난 널찍널찍한 보도는 거기도 여기 같고 여기도 거기 같은 모습으로 나를 혼미시켰다. 설사 내 아파트가 내가 찾아오기 쉽게 잠시 영립을 하고 나를 기다려준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파트는 성냥갑처럼 아래 위가 없었으니까. 시골이라는 데가 띄엄띄엄 집이 있고 그냥 번지수가 없어도 편지가 다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누구네 집이라는 게 한눈에 저건 뭐 수은이네다, 저거는 영이네다, 이런 게 뭐 다 쫙 알잖아요. 집마다 독특한 표정이 있고 띄엄띄엄 있고. 근데 비슷한 집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학교 갔다가도 집을 못 찾아올까 봐 그렇게 항상 그 번짓을 외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우선 낙원을 자기 고향으로 봤기 때문에 그 낙원을 나와가지고 신락원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그 생활이 계속 부정적인 시각이 두드러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70년대 그 심하죠. 저의 증언을 들으러 오신 것처럼 이제 21세기 어느 중간 지점에도 언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럴 적에 사실 뭐 1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나 역사책을 봐도 잘 모릅니다. 저도 그 전에 미망이라는 작품을 쓸 적에 드립다 그 시대의 근세사를 찾아도 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찾는 시대에 마땅한 소설이 없을 때, 그러니까 19세기 말의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소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때 풍속을 알 수 있게.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증언하는데 가장 적절한 작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까지요. 제가 아주 엄격한 리얼리스트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